자, 인트로 할 시간도 아깝습니다. 저 방송국도 아니고 분리수거하는 영상을 2편 정도 올렸었는데 그 취지는 좀 말씀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뭐 저는 분리수거 이런 거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한 2년 전부터 혼자 살게 되면서 분리수거를 하게 됐죠.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어머님이나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시면서 플라스틱 용기를 씻어서 버리고 하는 거를 솔직히 저는 처음엔 이해는 못했어요. 뭐 쓰레기를 씻어서 버리나, 그럴 필요가 있는가, 분리수거 그냥 이렇게 종류별로 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뭐 분리수거를 하지만은 뭐 이왕 할 거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도 하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게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는 게 아니더라 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또 이렇게 현대 와서 환경이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되고, 엊그제 뉴스만 봐도 제주도에 지금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계속 쌓아놓고 있고, 뭐 서울도 지금 매립지가 모자라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뉴스를 보면은 재활용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더라, 뭐 이런 뉴스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걱정한다면 분리수거를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좀 결론에 좀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2편의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용을 어떤 걸로 한번 전개를 해보겠다, 이런 걸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택배를 주로 받아가지고 간단한 분리수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해봤는데, 사실 뭐 택배가 더 많이 오긴 했지만 그거 뭐 다 하지 않아도 뭐 한 2편 정도 하니까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내린 결론은, 결과적으로 택배 폐기물의 대부분은 포장재더라 라는 것이고요. 그 포장재들은 뭐 박스, 종이, 비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고, 분리수거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보고 영상도 찍어보고 했더니 좀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냥 분리수거를 하던 대로 하라니까 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더라. 분리수거를 위해서는 노력과 지식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용기도 좀 씻어서 버려야 되고 이거는 어디 품목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결합재질 포장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 하나씩 분해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점들, 노력과 지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두 번째로, 하지만 아무리 환경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를 버리는데 과도한 에너지와 시간을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뭔 말이냐면은 분리수거라는 좋은 취지를 따르기 위해서 어쨌든 쓰레기 버리는 거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거에 막 너무 지나친 노력을 해야 된다거나 한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직관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번째로 연장선상에서 재활용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좀 구별하는 것이 좀 쉽지 않더라. 그리고 5번째로 결합된 재질의 포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분리하고 구분하는 것이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6번째로 그 포장 재질이나 규격 등에 대해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거나, 혹은 제조사의 노력이 있다면은 대부분의 포장이 재활용이 되거나 좀 더 쉽게 분리수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재활용 재질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활용 재질이 아닌 포장을 쓴다거나, 혹은 이렇게 결합된 포장이 되었을 때
좀 손쉽게 두 개를 분리하거나 아니면 굳이 결합된 재질의 포장을 쓰지 않더라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포장을 쓴 경우들은 좀 법규나 제조사의 좀 노력을 통해서 좀 더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은 이렇게 케이스 포장 같은 데 보면 코팅지들 많이 쓰잖아요. 세련되게 보이려고. 근데 이 코팅지는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재활용이 되는 재질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좀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뭐 생수병 같은 경우에 겉에 라벨 비닐 이렇게 두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없앤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페트 재질 자체에다가 뭐 상표나 상품명을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인쇄하는 식으로 이제 만드는 데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보면 이렇게 잘 쉽게 떨어지게는 해놨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렇지만 이런 복합 재질의 포장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쪽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이전에 저 뭐 요구르트병이나 페트병 버릴 때 겉에 비닐을 띄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버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버리면 그걸 다시 수거하는 데서 일일이 다 손으로 떼야 되는데,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고자 한다면 엄청난 노력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몇 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집에서 보면은 뭐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포장재인데 보면은 이제 비닐 코팅이 돼 있었고, 여기가 이제 투명한 재질로 돼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게 코팅 재질이라 종이하고 비닐이 분리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요구르트 병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라스틱하고 겉에 포장 비닐 라벨이 이렇게 두 가지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잘 떨어지도록 해놨긴 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싹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버려야 된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나는 이게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근데 신경을 쓰긴 썼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떼면은 깔끔하게 떨어져요. 깔끔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이거를 떼려니까 굉장히 어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힘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신경을 안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스티커 재질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안 떨어져요. 물론 방법은 있죠. 물에다 불려가지고 설거지 하듯이 이렇게 밀어내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리수거라는 게 우리가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건데,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도 좀 잘 떨어지는 재질로 한다거나, 아니면 저렇게 스티커 부분이 남지 않는 그런 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인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아예 복합 재질을 좀 덜 사용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이렇게 용기를 좀 잘 만들고 리필을 해주는 식으로 뭐 어떤 화장품이나 생필품을 파는 그런 기업들도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용기 산업이 더 그런 쪽으로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의문점들이,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좀, 그리고 같이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더라라는 그런 인식을 좀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변호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법을 파보는 거죠. 그래서 현행 법제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더 좋겠고, 그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하는 게 앞으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나은 방향일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보고자 앞에 영상 2편을 장난식으로 좀 찍어봤고, 이렇게 제 취지를 설명하는 영상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이제 방향성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런 뭐 분리수거나 재활용이나 어떤 폐기물과 관련돼서는 제가 법을 조금 찾아봤더니 폐기물 관리법이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그래서 줄여서 자원절약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줄여서 폐촉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줄여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법, 그 다음에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이런 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폐기물 관리법, 자원절약법, 폐촉법을 폐기물 관리 3법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법률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뭐 환경단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법들을 좀 살펴보면서, 법을 내용을 보면은 뭐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도 다 안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쫙 살펴보면서 거창하지만 나의 하나의 노력으로 이런 환경 문제, 이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연재를 할 테니까 좀 관심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